네, 이학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선 굿모닝 마켓워치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오늘 네. CES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CES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워낙 연초에는 워낙 많이들 들으시겠지만 이게 결국 국제 전자 제품 박람회라는 거죠. 그리고 C는 콘슈머의 C가 되겠고요. E는 일렉트로닉스의 E, 그리고 쇼의 S가 들어서 CES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항상 매년 초에 열리는데요. 처음에는 1967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라스베가스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뉴욕에서 열리다가 1995년부터 라스베가스로 옮겨서 이제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올해는 1월 9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미디어 데이라고 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본인 행사는 9일부터 10일이 되겠고요. 전 세계 150개국에서 약 4,000개 업체가 이번에 참여하겠고요. 방문객은 이번에 한 19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8만 4천 명이었는데요. 오늘 19만 명, 뭐 많은 쪽에서 20만 명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 규모로 보면 각종 이제 발표하는 소위 키노트라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제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피커라고 해서 연사만도 전체적으로 1,200명 이 연사가 나서고요. 미디어 업체, 그러니까 뭐 많은 언론사나 차지하는 것들 미디어가 7,500개 정도가 참여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올림픽 할 때 보면 네. 미디어 숫자가 올해도 한 1,700개 정도 오는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건데 그보다 훨씬 많은 그러게요. 7,500개가 라스베가스에 올라간다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CES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사실 CES도 있고 네네. 또 이거 끝나면 이파 있고 네. MWC 얘기도 항상 하잖아요. 네, 그 MWC도 항상 그래서 삼성 거 네. 스마트폰 뭐 신제품 항상 발표하니까. 항상 얘기하는 건데요. 예. 사실 이 3대 IT 전시회 중에서도 이 CES가 좀 더 관심이 있는 것은 내년 첫 번째 열리는 대형 박람회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각 기업들이 기술이라든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관점에서 CES가 딴 데보다 조금 더 뭐랄까 관심 받는다? 라는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1월에 열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네. CES가 어떤 그러면 그 한 해의 어떤 기술력, 새로운 기술력을 좀 선보인다, 트렌드를 이끈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항상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시대 정신을 항상 새롭게 보여줬다는 네. 건데요. 이게 보면 1960년대에는 딱 화면 한번 주고봤는데요. 칼라 TV였어요. 칼라 TV. 예, 이게 보면 새롭네요. 1960년대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예. 전 1960년대 태어났지만 이때 보면 도쿄올림픽 하면서 일본에서 칼라 TV가 확산된 때거든요. 1960년대 저 뒤에 조그맣게 칼라 TV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보이게 돼요. 네. 70년대는 지금은 이게 쓰지도 않잖아요. 이런 거. 비디오 테이프. 기억도 못하는. 저희 애들도 비디오가 뭐냐 그럴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가 70년대에 나왔고요. 80년대는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엔 정말 이런 거였죠. 정말 예전에 이런 거면 망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벽돌이라고. 벽돌이라고. 그 예전에 보면 홍콩 영화 보면 007 가방 같은 데서 꺼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이런 80년대였고요. 이게 이후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요, 사물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카까지 나오면서 한 시대 정신을 보여준 것이 바로 CES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올해는 그러면 어떤 게 트렌드가 될까, 시대 정신을 보여줄까일 것 같은데 좀 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이제 보면 스마트카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는 자동차가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CES를 점령했다는 것이 작년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한 달 더 넘어가서 스마트 시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스마트카, 스마트 홈 같은 것들면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의 미래가 되겠는데요. 사람, 가전제품, 집, 도로, 자동차, 생활용품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연결되는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집이나 도시가 연결되면서 더 큰 그림을 나누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가 2018년 CES에서 제시한 공식적인 키워드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바로 이 CTA가 바로 이 CES를 주관하는 곳인데요. 거기 게리 샤프로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2020년까지요. 전 세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비용이 353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8조 원에 이를 거로 추산된다고 이 CTA 측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번 CES는 스마트 시티를 경험할 최적의 어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얘기를 이번에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면 한 3년 전까지만 하면 네. CES의 기술 내놓을 업체들, 그다음에 이파, MWC 극명하게 나뉘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 2년 전서부터는 오히려 뭐 가전 전시회인데 자동차 나오고 네. 요즘에 자동차 업체들도 모터쇼를 먼저 가야 될지 아니면 뭐 이파나 MWC나 CES 먼저 가야 될지 고민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CS의 그 C가 네. 콘슈머가 아니라 카다, 자동차 얘기 예.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정의선 부회장도 여기 가면서 작년에 키노트에서 연설도 네. 하고 뭐 했고요. 반대로 또 요 일주일 지나면 디트로이트 모터쇼 하는데요. 그때는 또 자동차가 아니라 구글이나 엔비디아 이런 쪽이 더 주인공이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콜라보레이션이 지금 이어지는 이것이 어찌 보면 4차 산업혁명 늘 말씀드리지만 콜라보의 이런 융합의 시기가 어떤 CS 그리고 말씀드렸던 디트로이트 모터쇼가 같은 한 묶음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 기아차, 뭐 우리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닛산, 뭐 벤츠 이런 유수의 완성차 기업뿐만 아니라요. 현대모비스, 뭐 그리고 보쉬 이런 것들, 모비라 이런 것들의 부품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이번에 CES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자동차 관련 기업의 소위 전시 공간이 23% 늘어났던 것이 이 CES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자동차 얘기 나온 김에 지난주에 저희가 또 방송 통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는데 현대차와 이제 미국의 오로라가 함께 협업을 해서 프로젝트 네. 하기로 했잖아요. 네. 물론 장기간에 걸친 뭐 프로젝트긴 한데 이번 CES에서 뭔가 히트가 나올까요? 맞죠. 바로 이 부분의 공동 발표도 공식 발표죠. 네. 지난번에 이제 언론에 통해서 발표 나왔고 공동 이제 공식 발표가 이번에 CES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바로 이것들이 결국 2021년까지 스마트 시티에서 사실상 완전 자유를 갖고 오는 레벨 4까지를 이번에 네. 현대차 그룹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차세대 모빌리티 비전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얘기는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요.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기아 자동차만의 확실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어깨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예. 네. 트렌드 변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CES로 시작해서 자동차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나라 기업들의 경우는 그럼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각사들이 하는 거겠고요. 주요한 연사 수명 정도가 이제 키노트의 직접 이제 메인 연사인데요. 메인 연사 중에 하나가 포드가 들어갑니다. 포드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의미가 있는데 보면 그 짐 해키 CEO가 스마트 시티에서의 자율주행 차량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자동차 업계의 비전을 발표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닛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닛산도 이거 정말 기가 막힌 거 저도 보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브레인 투 비클, B2B요. 네. 이 기술을 이번에 공개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제가 이거 막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영상까지 한번 준비해봤는데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사람들 머리로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머리를 딱 이거 끼고 있으면 이런 거 생각하는 있잖아요. 대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들을 움직여야겠다면 핸들을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겠다면 브레이크를 밟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영상으로는 준비 안 됐다는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영상으로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딱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닛산에서 만든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또 공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도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으나 현대차랑 이런 닛산 이런 거의 차이가 워낙 거리감이 떨어져 있다니까. 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약간 기술력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많이 과연 차이 나죠. 이번 CES에서 진짜로 어떻게 시연이 될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중심을 말씀드렸고요. 인텔도 이번에 인텔의 그 대표도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미래의 혁신을 형성하는 방식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역시 키워드는 클라우드 얘기하고 있고요. 예.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있고요. 화이 있죠, 화이. 네. 화이 중국의 그 스마트폰 회사가 되겠는데요. AI와 스마트 기기 기술 및 전략, 역시 AI라든가 머신러닝을 이번에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훌루라고 하면 이제 넷플릭스랑 경쟁자가 되겠는데요. 네. 텔레비전의 재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스트리밍 채널 이런 것들이 주요 핵심 키노트에 이번에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결국 클라우드,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것이 아마 올 한 해 계속 큰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 이 소식은 상대적으로 좀 덜 핫한 것 같아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는 스마트 시티니까 네. 약간 좀 사실인데요. 이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도 뭐 기술적인 건 모르겠는데 초대형 8K 예를 들어서 7680, 4320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큰 걸 발표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빅스비를 투자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뭐 업데이트된 버전을 공개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특히 이제 삼성전자보다 LG전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네. 업계에서는요. 독자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띵크라는 거를 이번에도 발표하는데 이거는 이게 혼자 해갖고 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LG전자는 항상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네. 해외 회사들과의 어떤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쪽의 콜라보레이션에 이번에 더 관심이 있겠고요.
OLED가 이제 OLED를 대용하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있었는데, 근데 88인치를 또 공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계에 좀 관심이 크고, 해외에서도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보다 LG전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 보면은. 네. 한번 국내 기업들의 좀 활약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투자 전략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번 CES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내 증권업계가 뭐 그 미래에셋, 대우, 삼성, 키움, 뭐 하나, 뭐 한국투자 다 나왔습니다. 그 예. 레포트를 다 찾아봤는데요. 다 나왔는데 제가 특이한 거가 굳이 특정 주식을 얘기하는 곳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CS 미리 보는 CS 나오고 있는데요. 키움증권 정도가 L전자를 좀 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땐 오히려 좀 관심이 되겠고요. 오히려 이제 CS의 주인공은 냉정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특정 하나를 쉽지 않기 때문에 ETF 같은 거가 여전히 관심이다. 그래서 북미라든가 뭐 미국, 캐나다에 포함된 벌써 대표적인 어떤 테크 기술주를 포함된 ETF가 IGM이라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여전히 좀 관심이 갖고 가는 게 붙자라는 관심 갖는 게 맞다. 이게 보면 지금 5년짜리 그래프인데요. 아래가 나쁜 게 아니야. 아래도 S&P인데요. 예. S&P가 한 2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올해도 뭐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IGM이라는 ETF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도 흐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CES 열리고 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